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첫 소식입니다. 경인선 지하화는 부평을 포함한 인천 지역사회의 수건입니다. 인천시가 경인전철 지하화를 위한 추진 전략 수립 용역을 시작합니다. 네, 경인전철 지하화 사업.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는 만큼 쉽지 않은 과제입니다. 인천 시민단체가 경인선 지하화를 위해 특별법을 제정하는 등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재필 기자입니다. 경인선 개통 이후 남과 북으로 나뉘어진 인천. 인천시가 지역을 연결하는 첫걸음으로 경인전철 지하화 추진 전략 수립 용역을 진행합니다. 지하화를 희망하는 구간은 인천역부터 구로역까지 21개역. 이 중 인천 구간은 인천역부터 부계역까지 11개역입니다. 경인선 지하화에 필요한 예상 사업비는 약 9조 5천억 원. 용역에는 경제성 분석을 통한 지하화 방안과 상부 구간 도시재생계획, 재원 마련 방안 등이 담길 예정입니다. 저희가 이번 추경의 예산을 9월 말에 확보가 되면 저희가 바로 금년 내에 용역을 착수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그 착수할 계획 용역이 마무리가 되는 대로 중앙부처하고 협의를 해서 국가철도망 계획에 이제 반영할 계획입니다. 경인선 지하화는 인천 지역 사회의 수건입니다. 경인선은 1899년 개통돼 한국의 발전을 이끌었지만 한편으로는 지역을 단절시키고 도시 성장을 저해하는 부작용도 이야기했습니다. 이에 인천시 의회는 지난 2월 경인선 지하화를 위한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는 결의문을 채택하기도 했습니다. 대한민국의 근대화를 선도하는 중추적인 역할을 했던 그런 선로 아닙니까? 그런 부분들도 이런 이제 시대적인 여건에 의해서 조금 변화가 좀 필요하다. 인천 시민단체는 인천시의 이번 용역 추진을 긍정적으로 평가했습니다. 특히 경인선 지하화를 위해 특별법을 제정하는 등 정부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가장 중요한 거는 정부의 의지라고 봅니다. 그런 맥락에서 윤석열 대통령께서 특별법을 만들어서라도 추진하겠다라고 하는 의지 표현을 했기 때문에 일단 실현 가능성이 높지 않느냐라고 희망하고 있습니다. 경인선 지하화는 윤석열 대통령의 공약이기도 합니다. 경제성 확보와 사업비 마련 등 난관을 딛고 경인선 지하화가 본궤도에 오를 수 있을지 지역사회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재필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18일 0시 기준 인천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는 9,222명입니다. 인천의 신규 확진자는 이틀 연속으로 9,000명대를 기록하고 있는데요. 이 중 부평의 확진자는 1,261명, 계양의 신규 확진자는 907명입니다. 인천 감염병 전담병상 가동률은 41.6%, 중증 환자 전담병상 가동률은 36.6%를 기록 중입니다. 같은 날 경기 지역의 신규 확진자 수 42,435명 발생했습니다. 경기 신규 확진자 수는 이틀 연속으로 4만 명대를 기록 중입니다. 이 중 부천 지역의 신규 확진자는 2,910명, 김포의 신규 확진자는 1,336명인데요. 경기 지역의 감염병 전담병상 가동률은 57.7%, 중증 환자 전담병상 가동률은 47.3%로 집계됐습니다. 네, 계속되고 있는 코로나19 확산세 조금 더 자세하게 짚어보겠습니다. 네, 한국의학연구소 신상엽 학술위원장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자, 위원장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18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앞서 방역당국이 하루 확진자가 20만 명대에서 재유행이 정점을 형성한 뒤에 감소할 것으로 전망한 바 있는데요. 그렇다면 현재 상황을 재유행 정점에 임박했다고 볼 수 있을까요? 코로나19 유행을 통제하기 위해서는 이제 백신 접종, 사회적 거리 두기 이런 게 가장 중요한데 지금 백신 접종은 고위험군에만 적용되고 있고 사회적 거리 두기는 사실상 실내 마스크 착용과 확진자 격리 정도만 작동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 예전 그 오미크론 유행 때도 그랬지만 지금의 유행도 사실 어느 정도 걸릴 사람들이 다 걸려야 이제 일시적인 집단 면역이 생기면서 또 이제 한 3개월 정도의 소강 기간을 가지게 될 걸로 보이는데요. 지금 그 보수적으로 잡아도 지금의 확진되고 있는 우리가 셀 수 있는 숫자보다는 훨씬 더 많은 확진자, 적어도 한 30만 정도는 그 확진자가 발생하는 유행이 진행이 되고 있다고 지금 판단이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대략 2주가 지나면 전 국민 10%가 감염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보통 이전에 그 오미크론 유행을 짚어보면 실제 확진자 추정으로 한 20% 정도가 걸리면 유행의 피크가 꺾이고
40% 정도가 걸리면 유행이 소강 상태에 접어들게 되는데 아마도 이제 이번 달 말 정도까지는 뭐 전체 그 감염자가 전 국민의 40%에 육박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정점을 찍고 이제 내려올 것으로 보이고요. 근데 그 기울기는 급격히 떨어지는 게 아니라 상당히 완만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네, 코로나19 재감염자의 절반가량이 소아와 청소년이라고 하는데요. 일각에서는 개학을 기점으로 확산세가 더 커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이번 유행은 이제 백신 접종률이 상대적으로 낮은 10대와 20대를 중심으로 이제 주도해서 발생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번 유행 초기에 보면 한 3주 연속으로 일주일에 확진자가 2배씩 더블링을 하다가 학생들 방학과 이제 직장인 휴가가 겹치면서 그 확산세가 많이 감소를 했는데요. 그 이제 학교나 이제 직장의 밀집도가 떨어지면서 그 수도권의 대유행이 좀 감소를 하고 상대적으로 휴가 등으로 인해서 이제 지방 광역시나 관광지 중심으로 이제 유행이 넓게 퍼져가는 양상을 보였습니다. 근데 이제 이미 이제 그 유행으로 어느 정도 전 국민이 상당수가 감염된 상태에서 이제 개학을 하고 휴가철이 끝나게 되는데 인제 뭐 급격한 환자 증가는 없겠지만 다시 인제 수도권의 산밀 환경 중심의 학교, 직장 이런 것들이 다시 과밀해지는 상황이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유행 확산 가능성이 있어서 주의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최근에 확진자가 급증하면서 코로나19와 증상이 비슷한 질환에 대해서도 관심이 높습니다. 주변에서도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보여서 검사를 받았는데 음성 판정을 받은 사람들이 있는데요. 이럴 때는 어떻게 대처를 하면 좋을까요? 지금과 같은 이제 코로나19 유행 시기에 이제 호흡기 증상이 나타나게 되면 그냥 단순 감기보다 코로나19일 가능성이 훨씬 더 높습니다. 근데 지금 뭐 흔히 사용하는 자가 검사 키트는 증상이 없을 때 시행하면 양성률이 너무 낮고요. 증상이 뭐 심한 상태에서 해도 정확도를 40% 넘기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호흡기 증상이 나타나면 그 PCR 검사를 무료로 받을 수 있는 고위험군들은 코로나19 PCR 검사를 이제 우선적으로 좀 받으시는 게 가장 안전하고요. 그렇지 않은 분들은 이제 위양성, 위음성이 있더라도 그래도 훨씬 정확도가 높은 그 병의원 신속 항원 검사를 받으시는 것이 보다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야 제대로 진단되지 못해서 격리되지 않고 이 일상생활 영위하면서 그 확진자가 늘어나는 유행을 더 길게 가는 그런 상황을 막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도움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한국의학연구소 신상엽 학술위원장이었습니다. 네, 여름철 동굴 탐방은 더위를 피할 수 있으면서 또 동시에 색다른 볼거리를 제공해 관광지로 인기가 많은데요. 평창군에 위치한 백룡동굴은 조금 다른 매력을 갖고 있다고 합니다. 네, 조명이나 탐방로가 따로 없어서 탐방이 아니라 거의 탐험 수준이라고 하는데요. 김수아 기자가 직접 다녀왔습니다. 마치 폭포수가 흐르다 그대로 얼어붙은 듯 벽면에 수많은 석회 기둥이 붙어 있습니다. 빗물이나 지하수가 흐르면서 석회암을 녹여 만들어낸 것입니다. 이곳에 들어오려면 먼저 준비가 필요합니다. 동굴에 들어가려면 이렇게 헬멧과 장화를 착용해야 합니다. 이제 동굴 입구까지 배를 타고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동강의 자연을 감상하다 보면 어느새 동굴 입구에 다다릅니다. 동굴 내부 온도는 사계절 내내 10도에서 13도 사이를 유지합니다. 여름에도 서늘해 피서객이 많이 찾습니다. 이제 막 동굴 안으로 들어와 좀 더 깊숙이 들어가 보려고 하는데요. 이곳은 다른 동굴들과 다르게 탐방로나 조명이 따로 없다는 점이 특징입니다. 덕분에 탐방보다는 탐험에 가까운 체험을 할 수 있습니다. 동굴 안에서 허리를 필 수 있는 구간은 많지 않습니다. 쪼그리고 오리걸음으로 걷거나 옆으로 걸어야 통과할 수 있습니다. 입구로부터 250m가량 가다 보면 개구멍이라는 곳을 만납니다. 네, 여기는 아기가 배밀이 하듯이 사람이 기어야지만 통과할 수 있는 곳인데요. 사람 한 명도 기어 나오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1979년 천연기념물로 지정된 백룡동굴 안에는 유독 신기하게 생긴 동굴 생성물이 많습니다. 삼겹살 모양부터 손 모양, 진주, 아이를 안고 있는 엄마의 모습 등을 찾는 재미도 있습니다.
또 탐방 내내 전문 해설가가 동행해 동굴이 형성된 원리와 각종 생성물에 대한 설명을 들을 수 있습니다. 저 토지 성분이 침전되면서 만들어지는 것이 동굴 생성물인데 이렇게 위에서 아래로 자란 거를 종묘석, 그리고 종묘석에서 떨어진 물방울에 의해서 밑에서 이렇게 위로 올라온 것을 석순이라고 합니다. 종묘석과 석순이 서로 만나게 되는데 이럴 때 기둥 주자를 써서 우리는 석주, 이렇게 생긴 석주가 만들어집니다. 실감나게 동굴을 구경하고 체험할 수 있다 보니 인기 만점입니다. 더운데 여기 너무 시원해서 좋고요. 그리고 어렸을 때만 책에서 보던 거 직접 보니까 뭐 애들한테도 학습에 도움이 될 것 같고. 동굴 무서웠는데 재밌었어요. 백룡동굴을 탐방하다 보면 아주 깨끗한 물에서만 산다는 엽새우를 비롯한 56종의 생물도 볼 수 있습니다. 동굴을 있는 그대로 보존하고 훼손을 막기 위해 평창군은 하루 입장 인원을 240명으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2시간에 달하는 동굴 탐험을 마쳤습니다. 국내에 들어갈 수 있는 동굴의 수는 총 14곳인데요. 이 백룡동굴이 유일한 체험형 탐험 동굴이라고 합니다. 동굴 체험이 여름철 피서의 한 방법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기자가 간다. 김수아였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계양구 퇴직 공무원이 계양구 산하기관에 취업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계양구 4급 공무원 출신 A씨는 지난 6월 계양구 산하 계양구 인재양성교육재단의 사무국장으로 채용됐습니다. 계양평화복지연대는 A씨가 퇴직 전까지 재단을 관리하던 업무를 담당하던 국장이었다며 이는 공직자윤리법과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공직자윤리법에는 재직 중 직접 처리한 업무를 퇴직 후에 취급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관련 업무를 취급하기 위해서는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경우 가능한데요. 인천시 공직자윤리위원회는 19일 A씨와 관련된 건을 심사할 예정인데 시민단체는 A씨의 셀프 취업과 업무 취급에 대해 엄격하게 심사해 승인을 불허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도심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 여학생을 상대로 음란 행위를 한 1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부천 원미경찰서는 18일 주거 침입 및 강제 추행 혐의로 10대 고교생 A군을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A군은 지난 17일 밤 10시쯤 부천 중동의 한 아파트 엘리베이터 안에서 또래인 10대 B양을 대상으로 바지를 내리고 음란 행위를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군은 범행 직후 아파트에 숨어 있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현행범으로 체포됐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이들은 평소 아는 사이가 아니었고 A군이 귀가하던 B양을 본 뒤 뒷쫓아가 범행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경찰은 A군을 상대로 정확한 경위와 범행 동기 등을 추가 조사하고 있습니다. 유정복 인천시장이 지난 17일 국회를 방문해 국민의힘과 예산정책협의회를 진행했습니다. 이날 협의회에는 유정복 인천시장과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 등이 참석했는데요. 이 자리에서 유 시장은 캠프마켓 공원 및 도로부지 매입비와 서울 지하철 7호선 청라 연장 등 16개 사업에 대한 국비 3,849억 원을 요청했습니다. 특히 부평 연안부두선과 인천 2호선 고양 연장 사업을 예타 대상 사업으로 선정해 줄 것도 요청했습니다. 부천시가 지역화폐 부천페이의 부정 유통을 막기 위해 이른바 고위험군 업종 가맹점을 대상으로 집중 단속을 실시합니다. 이번 집중 단속 대상은 안마, 스포츠 마사지, 주점 등으로 가맹 등록이 돼 있지만 등록 제한 업종인 유흥, 단란주점, 퇴폐업소 등으로 변질돼 운영할 우려가 있는 업소입니다. 부천시는 다음 달 6일까지 심야 시간대 결제, 고액 결제 발생 가맹점 등의 현황을 토대로 부정 유통을 단속하며 적발 영업장에 대해서는 가맹점 취소,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을 내릴 계획입니다. 오는 20일 오후 4시부터 부평 미군기지에서 강연과 무료 콘서트가 진행됩니다. 행사에는 인천연구원의 최영화 도시사회연구부장이 캠프마켓의 어제와 오늘이란 주제로 강연에 나설 예정입니다. 강연 이후에는 앙상블 오데움의 시네마 뮤직 콘서트가 열립니다. 뉴스 마치겠습니다. 네, 여러분 고맙습니다.